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연 사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친정 엄마와 함께 살면서 딸을 키우고 있어요. 집에서 방황하지 않는다 보니까 하루 종일 수봤다는 게죠. 그래도 꽤 재미있게 살고 있죠. 가족 구성원을 보고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제가 잘못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라 부끄럽지 않으나요? 누가 남편은 뭐 하냐고 물을 때면 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혼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가끔은 이혼 사유까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그럴 때면 전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요. 남편은 바람둥이의 쓰레기였죠. 그러면 열이면 열 힘들었겠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온 후엔 묻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는 에리조예요. 다행히 어느덧 딸이 엄마를 이해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속상했던 지난날을 따라 패선을 엎드려 하곤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자식 앞에서 그게 무슨 추태인가 싶겠지만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상처를 주었죠. 우리 모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지난날을 털어보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삼남매의 장녀로요.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살았지요.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살림 미천이었고요. 그럼에도 늘 희생을 강요받았고요. 학창 시절부터 늘 돈에 쪼들려 사시는 부모님을 보며 일제감치 꿈을 접었어요. 그 대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바로 동생들 때문이었어요. 밑으로 동생이 들였던 저는 어떻게든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꿈도 포기한 채 어른이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한 저는 성적이 좋았단 덕에 졸업과 동시에 한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돈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제 월급이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었기에 보람은 있었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나이 23살 되었죠. 직장 상사의 친구였는데 저희 회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저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저녁을 사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인상도 좋고 훤칠한 외모에 끌려서 저는 승낙을 했죠. 그는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순간 설레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았던 제겐 남녀가 아예 데이트는 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장려하여 고생이 많았겠네요. 남자는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었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헤어지려는 순간 저녁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제게 남자는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던 터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우린 이후에도 종종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우린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고요. 그를 만나는 순간순간이 저에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금껏 책임만 강요받고 살아온 저에게 온전히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왠지 제 처제에 어울리지 않는 호사를 부리는 것 같아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전승을 애 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업무 중에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걸 꿨어요. 평소와 달리 몸이 나른하고 졸음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그저 감기 기운이 아닐까 생각했었죠. 그런데 문득 달력을 보고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생리 예정일이 한참 지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애써 피곤해서 그런 걸 걸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럼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죠. 결국 약국으로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들고 나왔어요. 그리곤 회사 화장실에서 테스트를 했죠. 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붉은 선이 떠올랐어요. 두 줄이었죠.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남친이 임신 사실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랐으니까요. 먼저 가졌다고 하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 아닐까? 그 사람도 아직 20대 오봤는데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나와 아이를 책임지라고 하겠어. 머릿속엔 갖가지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 많은 없는 노릇이 없기에 결국 얘기하기로 마음을 정했준. 퇴근을 하자마자 그에게 전화를 해 만나자고 했어요. 알겠다고 하더군요. 카페에서 남친을 기다리는 내내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요. 마침내 그가 나타났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테스터기를 꺼냈어요. 나 임신했어? 전 폭탄 같은 말을 던져놓곤 불안한 표정으로 남친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잘 됐다. 다들 생각했었어. 너랑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싶다고 제 걱정과는 다르게 남친이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죠.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됐거든요. 남진을 모든 걸 다 자기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걱정은 됐지만 그러기로 했죠. 그날 이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뒤집어 주셨죠. 큰딸이 남자 만나는 것도 몰랐는데 애까지 가져선 결혼한다니 당연히 기절초풍할 일이었죠. 남친은 그런 저희 부모님께 저와 아이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하겠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진심 어린 모습의 부모님을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 뒤 저도 남친 집으로 인사를 갔어요. 남친한테는 위로형이 한 명 있는데요. 회사의 바쁨을 이유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배 시 부모님만 만나봤을 수 있었죠. 저희 임신 소식을 이미 들으신 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은 것 같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예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전 어머님 말씀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내심 동거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 도움 없이 제 손으로 해가야 했으니까요. 임신 탓에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신부면에 남친이 준비해준 대로 했고 신혼집을 구할 시간이 없어서 당분간 시댁에서 살기로 했어요. 아기 태어나면 그때 분가하기로 했죠. 솔직히 전엔 10살이에 대해 불만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이 결혼에서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배가 불러오기 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은 꽤나 크게 치러졌어요. 아버님의 사업 덕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도 낳은 데 없이 24살밖에 안 된 딸을 시집 보내고 된 부모님 얼굴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보였죠. 반면에 저는 살짝 들떠 있었어요. 부모님과 동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시원하기도 했죠. 더 이상 내가 책임지는 입장이 아닌 누군가를 보호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을 누르던 토리가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든든한 남편과 예쁜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우리 부부는 바로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태교를 위해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려고 했죠. 남편이 먼저 권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를 위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서요. 여튼 그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님께서 펄쩍 되시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내 아들만 일시키야 하는데 너는 놀려고 그러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라. 너 네 남편이 시아버지 위해서 근무한 거 아니 모르니? 우리 집 며느리가 집안일만 시키고 나는 집에서 놀다고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사실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셔서 남편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오너 집 아니다 보니 남의 눈 신경 쓰는 거야 이해는 해요. 하지만 저도 임신한 마당에 마냥 힘들게 일을 할 순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부쩍 몸도 무거워졌고 업무가 많아서 힘에 부쳐서요. 저라고 언제까지고 놀 생각은 없어요. 아기 낳으면 당연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직하게 주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런 일도 없이 나면 집에서 육아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바짝 벌어 놓으라는 얘기다. 그때 가서 편하게 살림하며 애 보면 될 것이니 어머님은 원고하셨어요.
사실 결혼 후에도 제가 계속 일을 했던 건 친정에 생활비를 대조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찐이 되기 싫어서 제가 벌어 제가 친정을 도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여동생이 이미 영사를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데다 남동생도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힘들 때 좀 쉬다가 다시 복직할 계획을 세운 거였고요. 하지만 시집 올 때 들고 온 것 하나도 없는 저로서는 눈치가 보여 어머니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나오면 바로 분과할 테니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일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제가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태양한테 내 이상이 없었지만 그 일로 저는 컵을 먹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회사 일과를 내고 얼마 뒤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이윽고 더군요. 뭔가 좀 그렇게 못해서 어디 건강한 아들로 키우느니 잘하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전에 그런 어머님의 눈치를 보면서 서러움을 삼켜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주부가 아닌 주부가 되어 할 일 없이 집에만 있게 되었어요. 물론 나름 태교라고 동료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바로 어머님 때문이었죠. 제가 휴직을 하자마자 어머님을 빚 알았다는 듯이 저를 잡기 시작했어요. 1. 좀 일찍 일어나라. 너, 그렇게 잠만 자며 내가 나중에 게을러져 너, 시아버지 아침 식사는 준비했는지. 저 방에 먼지 좀 닦아라. 누가 치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주매일 하루 종일 잔소리를 하시며 온갖 집안일을 다시 캐셔비오 제 딴엔 한다고 하는데도 꼭 트집을 잡아 전소리를 하고 다 해놓은 일을 다시 하게 하셨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휴가 취소하고 회사 나갈까 싶을 정도로 힘든 날이었어요. 그래도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꾹 참았죠. 그나마 아기 생각에 버틸 수 있었는지 몰라요. 남편의 바쁘다는 이유로 산부인과도 한 번 같이 가주지 않았고 결혼하고 한 달부터는 퇴근도 늦어서 얼굴만 겨우 보고자 하는 게 다였죠. 그래도 남편 덕분에 아기는 나처럼 나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참고 넘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10달 뒤 사랑하는 제 딸이 세상에 나왔어요. 아기와 처음 마주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에게는 아니었나 봐요. 아기를 낳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밖에서 어머니 말소리가 들려 좀 가진 것도 없는 걸 받아줬더니 아들도 못 낳고 따르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어요. 은근히 아들을 바라시는 것 같다며 남편이 일단 아들이라고 하자 했었거든요. 저는 요즘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며 솔직히 말씀을 들렸지만 제 말은 콧등을 도안 들으셨어요? 그냥 아들 말이라 믿으셨나 봐요. 그 친정에서 몸조리 한다고 3주 정도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저를 보는 어머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어요. 말로만 듣던 진짜 10월되었죠.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저기를 드러내며 저와 딸을 구박하셨어요. 은근히가 아니라 정말 아들 타령이었어요. 기집애를 뒀대 어디서 써. 얼른 키워서 실시 매나 보내버려야지. 기집애를 치워내보내서 뭐해 어차피 출가 회인 될걸. 대충 가르칠 것만 가르치면 되지. 한마디가 비주 같았어요. 전 아기가 될까 손으로 딸아이의 귀를 감싸고 은 마음으로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삼키는 날들이 들어갔고 분가는 나를 기다리며 버텨갔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불행이 닥쳤어요. 바로 남편과 이혼하게 된 것이죠. 사유는 앞에서 밝혔다시피 남편의 외도였어요. 하지만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건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님은 외출을 하시고 따라해봐 둘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던라고요. 보니까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제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희진 씨 만나러 왔어요. 글쎄, 저를 만나러 왔다지 뭐예요? 그 말에 전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늘 당당하게 찜 안으로 들어와서 턱하니 거실 소파에 앉더라고요. 나 그쪽 남편이랑 만나는 사이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냐? 고 물었고
그러자는 친절하게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잘 들어요. 맞는데 먼저 맞는 게 낫다 싶어서 내가 먼저 온 거니까. 나 그쪽 남편이랑 만난 지 1년 다 되어가요. 당신 남편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한 상태고요. 물론 유부남인 거 알고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부인이라는 고리온 할 거니까 자기랑 결혼하자고 이런 얘기 남편한테 듣는 것보다 나한테 듣는 게 낫지 않아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요동을 찼어요. 참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일었죠. 나는 집에서 어머님의 그 모진 폭언을 견디며 아기와 버티고 있었는데 인간, 렌,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이미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내 앞에 앉은 상관 여가 어이없게도 날 가엾다는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추곤했어요. 남편의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순순히 인정을 하더군요. 그리곤 작정하는데 떠들었어요. 위자를 하면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 그러니까 이혼해주라. 애도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고 아이를 데려간다. 는 말에 전 꼭지가 확 돌았어요. 절대로 어머님이 있는 집에 내 딸을 남겨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돼. 내 배 아파 낳은 데 딸이야. 누구 맘대로. 당신이 키운데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안 돼. 그러자 남편이 절 보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러더군요. 솔직히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애교육은 제대로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엄마가 손주 욕심이 있는 거 나도 인정해. 그래도 여기 있으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곤 잘 위로한답시고 그러더군요. 이렇게 좋은 여자야. 겉모습이 화려해서 그렇지. 착하고 아이도 잘 돌본다고 우리의 도자기 딸처럼 돌봐주겠다고 이미 약속까지 했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내 딸 절대 못 줘. 그래서 남편은 며칠 후 보란듯이 이혼 소장을 제게 보냈어요. 저는 법원을 들락거리며 양육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남편에 비해 경제력이 없었던 저를 양육권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내 저렴한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따라 애 첫 돌도 치르지 못한 시점이었죠. 남편은 위로랍시고 아이는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선심을 쓰더군요. 저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천장 부모님은 저의 불행이 모두 당신들 탓이라며 자책을 하셨어요. 극으로 남편은 약속대로 교섭 일마다 딸아이를 보여주긴 했어요. 남편은 자기 산부인과 함께 찌른 돌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그 날을 끝에 두고 남편에게 선물하더니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전부 작정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이은 한 집안 년만 되었죠. 어머님은 여전히 절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시며 일하시더군요. 의리 아들 미국 갔다. 거기서 사막이랑 네 딸 데리고 살 거다. 그러니 더 이상 차지할 것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요? 왜 제 딸을 저한테 말도 없이 자기를 멋대로 데려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해야죠. 당장 그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콩한 줄도 모르고 어디서 큰 소리야? 아, 니들 어차피 끝난 사이 아니니 이참에 더 도정되고 새 인생 살라고 배려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떨어질 일이지. 어디와 생패야. 어머님은 잘분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죠. 집으로 돌아온 전에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미국으로 쫓아가서 내 딸을 찾아오고 싶었지만 간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만 졸이며 남편한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렇게 전 한동안 알아놓았어요. 뭘 먹으면 다 개원해고 몸도 마음도 일패진전에 결국 삶의 의지마저 잃어갔어요. 그런 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 엄마는 눈물로 밤을 지새울렸죠. 그렇게 삶의 희망을 놓은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저희 아빠가 시댁에 가서 손녀딸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르신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보면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치아마님은 그러나 빨고소했고 제 동생들은 시댁에 찾아가 손이 발이었습니다.
되도록 빌어서 겨우 합의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전 마음을 다 잡았어요. 가족까지 상처 입힐 수는 없으니까요. 추가로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내 딸을 꼭 찾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다시 회사에 다니며 복귀를 하려다가 이혼 소문이 나는 바람에 눈치가 보여 그냥 사직을 했어요. 다행히 경력을 인정받아 3직장을 구할 수 있었죠. 저는 야근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틈틈이 영어 공부도 있고요. 제게 남은 딸아의 흔적은 신생아 때 병원 팔찌를 차고 찍은 사진과 발도장이 찍힌 종의 원장뿐이었어요. 전 그걸 보며 버티며 살아갔을어요. 그렇게 8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는 회사에서 승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죠. 덕분에 집안 형편도 나아졌고요. 두 동생들 역시 자리 잡아서 성실히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니었어요. 그 사이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간암이었죠. 발간 당시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설치의 치료가 무의미했어요. 아빠는 치료를 거부하셨고 집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죠. 아빠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셨어요. 애비로서 제게 해주신 게 없다시며 하늘나라에 가서라도 제 딸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두 동생은 아침 일찍 출근을 했고 외출한 저는 멍하니 거리를 헤매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발견했죠. 제가 무의식 중에 가게로 들어서게 되었고 거기서 뜨거운 차를 직원분께 받고 앉아서 차를 말할 쯤 어떤 생각이 조칠 났어요. 엄마의 친구의 딸이 결혼식에 가셨던 날, 나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려서 나를 놀래게 했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나의 눈앞에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의 여자가 잠든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남편의 상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여자는 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꼭 잠가버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소리치자. 그 여자는 소파에 앉아 아이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도와줘요. 아이를 좀 숨겨줘요. 여기 당신 다리에. 내가 데려왔어요. 죽을 뻔한 아이를 데려온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든 아이를 쳐다보았어요.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제 딸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더욱 더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믿지 못하자 그 여자는 말했어요. 나는 당신한테는 불륜녀지만 한때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죠. 정말이에요. 여자아이까지도요. 당신한테 딸을 빼앗은 것에 미안해요. 나는 나쁜 여자였어요. 그 사람만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정말 그랬어요. 온 마음을 다해 내 딸처럼 키웠어요. 내 아이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며칠 전부터 절대적인 통제를 시작했어요. 언니로만 되자금을 받아 3가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지원을 중단한 후라면 남편은 술에 빠져버렸고 그때부터 그가 변했어요. 그 사람의 손에는 무언가가 빛나는데 그게 무기이거나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간 일어날 수 있나 그 사람은 정보돈이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한테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정 그렇다 쳐도 이어 다해까지 어떻게 될까봐 그 길 그 사람 몰래 한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하자의 얘기에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더군요. 아무리 저와는 안 좋게 헤어졌다고 지만 사람을 때리고 무기까지 들 정도의 인간 말종이 아니 그런 인간관의 딸이 한 공간에서 숨쉬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니 너무 가여워서 전 잠든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상황적으로는 이 여자한테 고마워해야 하지만 그래도 앙금을 지울 순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여자가 그러더군요. 이런다고 지난날 당신한테 저지른 일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용사들의 관일도 아니고요. 사실 저기 우리 집에서도 찾았어요. 부모님은 유부남과 노란 딸이 형서가 안 되셨나 봐요. 그럴 만도 하죠. 이번에 한국 와서도 찾아가 봤지만 이혼하기 전엔 절대 못 받아주실 텐데요. 차라고 이혼 안 하고 싶겠어요.
누구보다도 원한다고요. 여자는 감정이 복받치는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뒤어 잔을 제게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맞을 때 찍어둔 동영상이에요. 맞은 상처를 찍어둔 사진도 있고요. 그거면 친권과 양육권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동안 미안했어요. 여자는 을먹이면 무릎을 꿇어왔어요. 전 가만히 보다가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비료 악연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다 잊고 살아요. 내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저와 여자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일어섰어요. 둘 다 남자 잘못 만난 죄로 악연을 맺었지만 딸아로 인해 우리 화해할 수 있었죠. 전 여자한테 그 사람과 정리되면 언제 얼굴 한번 보자고 연락하라고 했어요. 여자는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이 여자가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날이요. 모든 게 쏟아지듯이 지나갔어요. 깨어난 아이는 엄마를 찾았고 저는 내가 진짜 엄마인 것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걸 알리느라 고생을 했죠. 여자는 아이의 적응을 위해 종종 찾아와 도움을 주었어요. 딸아이가 저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다행히도 아이는 어른스럽게 받아들여졌죠.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여자와의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동시에 저와의 친권과 양육권 싸움도 시작됐어요. 여자가 가져다준 증거들로 인해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죠. 남편은 결격 사유가 더 많아졌는데 반면, 저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장했어요.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친권 양육권은 제게를 넘어왔어요. 그 여자 역시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의 잘못이 인정되어 엄청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여자를 통해 듣기론 전 남편을 시댁에서 쫓겨나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더군요. 여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요즘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피로 본좌, 상관 여러 만났지만 지금은 언니 동생 하며 지내고 있죠. 그리고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 더 내 처년. 이 모든 상황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동안 내심, 두 엄마 사이에 뭔가에게 있었다는 걸 눈치채고 일단 다른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자신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딸아인 현재,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전 남편이 연락을 해서 는따라 일을 보게 해달라고 했지만 딸애가 거절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아빠랑 할머니인데 한 번은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딸애는 완강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댁에서 연락이 오면 저도 강경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요. 확실히 나이가 되니 깡둔 놀더라고요. 예전엔 샤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었는데 이젠 옆집게 짖는 소리를 길림 이 말이에요. 10년 고통 끝에 저는 봄날을 맞았어요. 사랑하는 딸아이와 함께 내 힘으로 이룩한 안정된 가정에서 말이죠. 앞으로도 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한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도 따뜻한 봄날 맞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용한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